사회,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갓피플입니다. 법은 차갑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야 한다고 믿는 분입니다. 승소보다 신뢰를, 결과보다 사람의 삶을 먼저 바라보며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숙 나우리 대표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누군가 중에 한 명이 저인 거죠. 겉으로 보기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본질은 사람 사는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너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이다. 일이 끝난 다음에까지 그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했습니다. 네. 삼다배차라는 거거든요. 네. 한 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나비까지 있네요. 네. 나우리의 대표 변호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나우리가 뜻이 나랑 우리를 합친 거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나, 예쁜 나기, 이름입니다. 우리. 네. 그 글씨는 이철수 판화가님이 네. 써주셨어요. 네. 나, 우리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해서 그 나, 여기 있죠. 나, 점하고 점 우리. 나와 우리가 다르니까 가운데 점을 찍고 위에 반달 모양 네. 이어주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도 그런 거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나도 그렇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건물 사진도 잠깐 보니까 네. 건물 근처에 이렇게 꽃도 많고요. 그쵸, 그런 것 그쵸.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플 때 네, 오시잖아요. 맞아요. 상처받은 분들. 근데 꽃 보고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사계절 저희 건물에 꽃이 핍니다. 매화부터 시작해서요. 진달래, 랄라, 계절마다 어머, 네. 예, 초겨울까지 계속 사계장미며 피고 있고요. 근데 그만큼 상담하러 오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또 굉장히 많이 보살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또 이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문 상담사가 또 상담을 할 수 있게 소송 네. 시작 전이나 후에 해주신다면서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이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 네. 아동학대 같은 피해자들 네. 그리고 이혼 소송의 당사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이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까운 사람 안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아서 분노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네. 소송을 할 때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끔 시작과 끝날 때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필요한 분들에게 네. 무료로 상담할 수 있게끔 권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30년 이상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상담 전문가 선생님이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책도 이번에 나왔는데 제목이 오늘도 가정법원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네. 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건가요? 제가 변호사인 지 36년이 되었는데요. 네. 정말 이 36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겪었죠. 그중에서 특히 마음 아프거나 기억나거나 힘든 사건들을 변호사의 시선 그리고 상담가의 시선으로 이게 겉으로 보기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본질은 같은 이야기다. 사람 사는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너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족이 뭔지 인생이 뭔지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몇 개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끔찍한 사건들 많은데 제가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니까요. 예를 들면 삼촌 집에 자주 다니던 조카가 네. 사촌 여동생 3명을 15년 이상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대학교 졸업하고 전문가로 일을 할 때까지 부모님도 모르고 언니 동생들 간에도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서야 20대 후반 30대 중반이 돼서야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분노했던 네.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기간이 지나서 이게 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형사처벌은 안 불가능하죠. 되죠.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배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손해배상은 그때부터 다시 10년 네. 동안 청구할 수 있어서 그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1억 원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여러 사연들이 담겨 있는데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람 이야기, 관심 이야기, 상대에 대한 배려 이야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오늘도 가정법원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였는데 가정법원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드나든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다라고 또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여성, 인권, 아동의 데모다 뭐 이렇게도 불리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1990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어요. 네. 36년째인 거죠. 지금은 여성 변호사만 13,000명이 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네. 10명이 채 안 됐죠. 진짜 적었네요. 네, 네. 그래서 몇 명 안 되던 여자 변호사 중에 한 명이어서 네. 여성, 아동 관련 단체들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청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 상담도 하고 무료 소송도 하고 법 제도 개선하고 법 만들기 위해서 같이 뭐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제가 변호사 할 때 비해서 법 엄청 많아졌죠. 네, 성폭력 맞아요. 특별법, 진짜, 가정폭력 방지법, 아동학대 방지법, 학교폭력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등등요. 네. 그 많은 법들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또 세월호 도가니 온 국민이 분노하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제 이름이 함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성 아동의 데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거고요. 피해자분들이 같이 있었고 그 가족들 주변 분들이 있었고 단체분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일이니만큼 워낙 하시기에도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그걸 또 앞장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았죠. 아직 부족하지만요. 그죠? 예. 네. 세상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에 또 변호사님의 이름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조두순 사건. 네.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영화 도가니의 실제 네. 배경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 네, 사건도 네, 네. 있었고요. 그리고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런 것들이 개모지셨다 있었고.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드린 사건 3개 모두 사실 다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일들이고 어린 의뢰인 같은 경우에 영화를 제작할 때 많은 도움을 또 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같이 참여를 하신 건가요? 처음에 그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몇 번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셨는데 네. 가족들은 빨리 잊혀지고 싶은 거예요. 온 국민적인 관심과 언론의 취재로 인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서 네. 다들 그 원하지 않았죠. 우리 이야기가 또다시 영화로 나오는 건 싫다라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뭐 메시지를 주고 싶다. 꼭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화를 우린 만들겠다 허락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만들겠다고 해서 네. 어차피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면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11살 된 언니가 나 괜찮다고 라고 해서 영화 만들고 시사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죠. 칠곡 사건 검토하던 중에 꿈 꾸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네. 어떤 꿈이에요? 제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많이 하니까 그 고모님이 우리 조카가 분명히 계모해서 죽은 것 같다. 근데 그 언니가 다투다가 죽은 걸로 수사가 끝나고 언니가 처벌까지 받았다. 너무 억울하니 변호사님 좀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록을 이만큼을 보냈어요. 대구에서 서울로.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갖고 맨날 며칠 읽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읽어보고 도와드리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서 기록을 보자기에 싸서 집에 갖고 와서 네. 한 밤 11시 좀 넘어서 기록을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우리 큰애 얼굴을 한 8살짜리 여자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가 엄마 나는 계모에 의해서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꿈이었지만 우리 딸은 안 죽었는데 계모가 없는데 얘가 내가 지금 보던 기록 속의 그 애구나. 얘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네. 딸같이 여겨서 사건을 잘 봐달라는 마음으로 왔구나. 그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애를 꼭 껴안아줬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데 가라고 내가 너 억울함 다 밝혀줄게 라고 하고서 꿈을 깼거든요. 네. 그리고서 기록을 봤더니 정말 아는 게 아니라 네. 계모에 의한 살인이 분명하고 네. 그래서 여성 변호사님들에게 같이 공동 변호인단 만들어 소송하자. 이 처벌하게끔 하자라고 네. 해서 300명 넘는 공동 변호인단 만들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경우도 살인죄 그렇죠. 원래는 처벌할 수 있게끔. 학대치사죄였죠. 그렇죠. 이게 살인죄로 인정이 최초로 되게끔 인정이 최초죠. 된 거죠. 그러니까요. 가끔씩 상담을 하다 보면 이글이글 끓는 분노와 막 이 화가 그분들이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도 내 방에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 숨을 못 쉴 만큼. 창문을 다 열어놓고요. 저는 초를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향초를 이렇게 하나씩 태우면서 내 마음을 달래거든요. 또 꽃들을 많이 키우죠. 나무를 키우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순서를 다투지 않잖아요. 코스모스가 봄에 피려고 나서지 않고요. 매화가 한여름에 피려고 하지 않거든요.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리고 사건도 지금 빨리 끝내고 싶지만 내가 차례를 지켜서 때가 돼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꽃들을 보면서 물을 주면서 가지치기 하면서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고 있죠. 이쯤에서 키워드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예쁜 상자 안에 키워드들을 담아놨습니다. 변호사님과 관련한 키워드들이어서요. 나영, 네. 일기장, 어린이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뭐가 키워드. 될까요? 네. 나영이입니다. 네. 나는 아직도 나영이를 만난다. 네. 나영이를 아직도 만나고 계세요.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들 아, 연락하고 또 때때로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영이는 있죠. 성인이잖아요. 26. 그렇죠. 대학교 졸업하고 네. 직장 생활하고 있죠. 근데 정말 나영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지금 법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 이런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이미 다 끝났죠. 네. 그 2008년도에 징역 저 12년. 12년 네. 받았고 국가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잘못으로 국가상대 손해배상에서 네. 그것도 손해배상도 사건 끝났고요.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죠. 네. 근데 정말 저희 그냥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건 조두순은 아직도 반성하는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보고 네. 저희가 좀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나 가만있어. 얘기는 해가지고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자꾸 안 쳐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어디. 저렇게 횡설수설하기도 네, 하지만 네. 본인도 본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게다가 전자발찌 훼손하고 주거지 무단 이탈하고 네, 이러기도 네,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글쎄요. 일단 조두순은 1심, 2심, 3심까지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었으니까요. 네.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영이와 그 가족이 평생 그 상처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 생각하면 정말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도 모자라는데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럼요. 그죠. 그럼요. 너무 힘듭니다. 그럼요. 피해자는 평생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가족들은요. 네.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것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나영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러고 칠곡 계모 사건도 그러고요. 연극이 끝난 후라는 가요가 있어요. 네네. 그것처럼 연극이 한참 하고 있을 때는 무대 위에 객석 위에 조명도 들고 배우도 움직이고 음악도 움직이고 관객들도 하나가 되어서 몰입해서 울고 웃고 맞아요. 응원하고 그러고 있지만 연극이 다 끝나고 나면 불도 꺼지고 다 관객들도 돌아가고 어둠과 정적만이 남아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성폭력이나 뭐 이혼이나 가족폭력이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특히 관심을 갖는 크게 온 국민의 울분을 터뜨렸던 그런 사건일수록 네. 그때 취재 열기나 국민들의 응원이나 이것들은 너무너무 크죠. 네. 그러긴 한데 일순간 지나고 끝나고 나면 정적만이 남아있고 맞습니다. 그들이 그때부터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치료도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쩌면 10년, 20년 계속 해야 되기도 하고 네. 평생 가야 되는데 그렇죠. 소송이 진행될 때 그때만 잠깐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사비로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것도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치료가 정신적인 건 육체적인 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짧은 시간으로 끝나는 것도 다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죠.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또 이쯤에서 또 네. 다른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키워드 토크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한 번 더 뽑아주시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이번에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네. 나는 드라마 사랑과 전쟁 탄생의 1등 공신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제가 그때 97년도부터 7년간 KBS 1라디오에서 이명숙 변호사의 가정법원이라는 네. 법정 드라마를 진행했어요. 드라마. 라디오에서. 네. 근데 KBS의 드라마 PD님 부인이 애청자였대요. 아, 네. 너무 재밌어서 주말마다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네. 남편에게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어봐라. 그럼 너무 재밌을 거다. 라고 해서 그 PD님이 작가님이랑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려고 한다. 고두심 씨 같은 여주인공이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조정 시인이 나오는 거를 도입해봐라. 네. 그래서 아내 입장, 남편 입장을 다 보여주고 네.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게. 그런 거를 만들면 너무 좋을 거다. 그걸 완전히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해서 원만히 끝내는 게 좋은데 네.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을 안 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아, 네. 조정제도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양쪽의 입장을 다 보여줄 수도 있고 네. 내가 이러네, 내가 저러네, 우리 상대방이 저러네, 이러면 안 되겠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봐 주시라. 그래서 나온 게 4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쵸. 그리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와 비슷한 저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로도 받고. 네, 울고 웃으면서 진짜 그쵸, 네, 그쵸, 위로도 그쵸. 많이 받고 보면 무료 법률 지원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품은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돈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누군가 중에 한 명이 저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대학교를 이대에 네. 법대 소술관 장학생이라고요. 고시반 특별 장학생 1기로 들어갔었어요. 네, 네. 거기서 4년간 등록금 다 면제, 기숙사 무료, 뭐 교재비까지 전부 다 월 생활비까지 줬었어요. 네. 단지 제가 수석 졸업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만이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변호사가 됐으니 나눠주고 싶다. 내가 받은 것을. 그런 생각에서 특히 이대가 여대니까 네. 여성 아동 관련해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학제도의 순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유아여대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늘 네. 감사하죠. 그리고
세월호 사건 얘기도 또 빼놓을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당시에도 굉장히 나서서 거의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을 모으셨잖아요. 100명이 아니라 100명이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넘나요? 네네네. 전국에 근데 500명이 넘었었고요. 그 당시에 왜 벌써 끝났냐고 더 하겠다고 막 이런 변호사들도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와. 제가 그때 대한변협의 부협회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그 다음 날 바로 팽목항으로 내려갔었죠. 내려가서 상황을 보고 아 이거 법률적으로 변호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이다. 라고 해서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제가 네. 위원장이 되었죠. 네. 전국에 있는 변호사인들이 뭐 각양각색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도와줬었는데요. 이때 이 세월호 특위에서 소송 지원했던 거는 그야말로 뭐 저 혼자 위원장이 혼자 한 게 아니라 503명 혹은 뭐 그 이상의 네. 전국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그 변호사법에서 정한 인권 농후화와 사회적 그 공익 실현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됐던 거죠. 변호사님 얘기를 하다 보면 최초라는 타이틀이 참 많습니다. 일단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뭐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네. 최초로 네. 또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최초로 뭔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처음이라서 한 게 아니라 네. 하다 보니 최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빠가 사망을 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안 보여줘요. 네. 보여달라고 면접교섭 신청을 했더니 판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라고 하는 법이 없다. 라면서 기각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이 없어? 그럼 만들어야지. 그래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입법 발의하게 해갖고 민법을 바꿨어요. 할아버지 네. 할머니 조부모 면접교섭 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최초인 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보니까 이런 게 없네? 그럼 만들어야지. 그쵸. 네. 그렇죠. 아, 이렇게 되는군요. 후배들에게는 좋은 선배,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선배였다. 제가 만났던 한 분 한 분 의뢰인들, 피해자분들이거나 당사자분들에게는 정말 내 일처럼, 내 딸처럼, 내 부모처럼 열심히 해줬다. 그런 감사한 분이다라는 그런 기억으로 이렇게 남고 싶습니다. 제가 소송을 할 때마다 이 사건들은 하나하나 이명숙이라는 이름을 혹은 나울이라는 이름을 건 하나의 작품이다. 조정이건 재판이건 정말 최고의 작품을 빚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위해서 하자. 소통 잘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까지 그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진심과 뜨거운 정의로 더 많은 사람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우리의 이명숙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